안녕하세요. 포머수학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시험에서 매우 자주 보게 되는 무한급수의 활용에 관련된 접근 방법에 관한 강의 알겠죠? 무한급수의 활용인데, 무한급수의 응용 문제들, 활용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쵸?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시그마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요? 네, 무한대까지 an 이게 무한급수잖아. 그죠? 무한급수인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요, 고등과정에서 이 무한급수는요 수렴하는 게 몇 가지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알겠냐?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요런 게 떴잖아. 요런 기호가 떴으면은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그쵸?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무한 등비 급수. 즉 얘가 등비수열이 되면은요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고, 얘가 부분분수 계열이죠. 부분분수 계열이 들어가면 두 번째로 무한 부분분수요. 예. 나올 수 있는 건 딱 이렇게 기출이건 뭔 간에 계열, 여기까지 쓸까? 계열 딱 이 두 가지가 끝이에요. 그쵸? 수렴 가능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정도로 딱 압축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한 건 내에서 띵킹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활용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등비수열이거나,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무한 부분분수 계열이거나, 그렇죠? 부분분수 분모의 곱이 일정하게 쫙 더해져 나가는 것, 또는 루트 빼기 루트, 시그마, 로그 이런 것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무한급수의 활용, 이 응용 문제 패턴도요, 요 기호 자체가 정밀조사라면 이렇게 되잖아. 정밀조사 샷샷샷 해서요. 자, 저거를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여기에 ak 얘나 똑같은 표현이죠. 표현은 이제 완전히 익혔어야 된다. 알겠냐? 무한급수의 표현을 완전히 익혔어야 돼. 한번 더 써볼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요게 뭐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 분합.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죠. 그쵸? 됐어요? sn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건 또 다시 a1, a2, a3 땡땡땡, 이것도 다 무한급수 땡땡땡, 이것도 무한급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지워버리고, 지금 표현에 관한 강의가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 응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응용 문제가 나왔으면 일단요, 다시 한번 또 이게 그래프로 나오던 도형으로 주어지던, 또는 뭡니까? 여러가지 규칙성, 표나 규칙성, 아니면 수정도, 기타 등등으로 주어지든, 규칙성 발견하는 걸로 주어지든, 또는 블라블라 말로 떠들고 있든 간에, 그죠? 1단계는 뭡니까? 변수 파악이죠. 변수 파악하시고요. 변수 파악. 다음에 2단계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2단계가 이제 집어넣고서 해당하는 변수 관련된 뭡니까?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알겠냐? 항상 2단계 여기 있던 이 식을 세워야 돼요. 식을 세워서요. 이제 식 세우기가 끝났으면은요, 부분합 구하고, 그 다음 뭐 해주는 거야? 여전히 3단계 계산, 극한 계산 딱 쏴주면은요 웃을 수 있다 이거야. 그쵸? 그잖아. 그죠? 아까랑 똑같은데 시그마 하나 더 들어간 거 알겠죠? 아까 수열의 극한 또는 극한의 응용, 여러가지 극한 응용 문제 해법과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잖아. 여러가지 상황에서 변수 잘 잡고 해당 변수에 관련된 식을 세워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또 추가된 거지. 요거 하나 SN 하나 이거 하나 추가된 거야. 그쵸? 추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극한 계산해주면, 우리가 배웠던 건 사실은요 요 3단계 요 극한 계산을 지금 배웠던 거지. 그치? 그래요? 계산할 수 있으면요 웃을 수 있다. 그쵸? 여기까지가 활용인데 자, 이 무한급수 활용 중에서요 사실상 대부분의 10개가 나오면은요 9개 정도까지가 다 사실은 등비급수다. 그쵸? 무한 등비급수가 출제가 자주 된다. 얘도 나오긴 나와. 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해당 변수에 관련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합 쏴주면 정답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건 이 풀이가 해당 변수에 관련된 식 세우기, 그 다음에 뭡니까? 계산 잘 해주면 된다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여전히 식 세우기가 곤란해 하면은요 그 곤란했던 이유를 잘 파악해서 정리 잘 하시고 문제별로. 알겠냐? 내가 이런 식 세우는 게, 여기 식 세우기 써놓을까요? 변수 파악한 다음에요 이 식 세우기가 곤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뭐예요? 그 식을 세우지 못했던 이유가 수학적 상식이나 수학적 지식에 결여 비어있는 것, 또는 알고 있는데 떠오르지 않아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식을 못 세웠으면 그걸 잘 챙기시고요. 챙겨서 여기까지 왔다면 계산이 수월하게 끝날 거라 믿는다고. 알겠죠? 계산쯤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가 무한급수의 활용인데 여전히 무한급수도 극한의 활용과 똑같아. 근데 이쪽 부분이 등비수열일 때 요놈이 등비수열이야, 요놈이 등비수열이야. 그럼 무한 등비급수라고 하는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이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맨날 이렇게 단계별로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 집어내서 요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만 별도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나왔다 이거죠. 그쵸? 활용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들 문제를 쫙 풀 텐데 그쵸? 풀 텐데 문제는 뭐 거의 모의고사 보시면요 이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거의 매번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기출 문제도 많고 자주 나온다. 또 나와. 그쵸? 또 나오는데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봐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거잖아. 자, 리미트 잘 봐.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이미 다 무한 등비급수 때 강의는 한번 다 했어. k 이퀄 1부터 n까지 ak인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 자리에 지금 등비수열 a 곱하기 r에 k-1승 이게 들어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요 상태인 거고 요 부분 아까지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쵸? 등비수열 합의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 리미트 n 이퀄 무한 들어갈 때 자 r가 1이 아니라면요 공비가 1이 아니라면 항상 1-r분의 초항 a 곱하기 1-r의 n승 이걸 따라가잖아. 그쵸? 언제? r이 1이 아니라면 r이 1인 건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요 공비가 똑같다면요 V쌤이 계속 반복되는 거 뭐하루네. 그쵸? 이해 갔으니까는 r이 1이 아닐 때 1이 아닌데 이제 언제 수렴하죠? 변수가 지수했으니까 리뷰 복습이다. 변수가 지수했으니까 이 r가 -1과 1 사이일 때 그쵸? 그러니까 r이 1이 아닐 때를 넘어서서 공비 r가 및 r가 -1과 1 사이일 때 1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안 들어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항상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런 상태이기만 하면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이런 상태이기만 하면요 곱하면 곱할수록 0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남는 건 1-r분의 a 이게 지금 이게 항상 이런 상태라면요 요 놈이 무한 등비급수의 결과잖아. 그쵸? 공식이죠. 1-r분의 a 따로 외울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그쵸? 그래요? 그럼 봐 이제 그럼 이제 활용 문제를 풀 때 무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인데 보통 어떤 상태로 출제가 많이 되냐면요 이렇게요. 막 무한히 반복되면서 점점점 어떤 도형들이 작아져. 알겠냐? 줄어들어가. 물론 역수를 취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것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역수를 취해서 점점 커지는 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점점 어떻게? 작아져 간다고. 작아져. 그렇죠? 작아져 갈 때 근데 봤더니 점점 일정 비율로 작아져 갑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무한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로서 파악이 되는 거고. 그렇죠? 파악이 되는 순간에 이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될 거니까 공비 r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점점 작아져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요 공비 r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 일정한 비율로 작아져 갑니다. 그러면 공비 r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일정 비율로 작아져 가는 거다. 일정 비율로 작아져 간다. 공비 r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상태니까 항상 결과가 1-r분의 얼마다? a로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쌤 말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뭐하고 뭐 하면 되는 거죠? a 값과 누구? a 값과 r 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쵸? a 값과 r 값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요 요에 관련된 이야기를요 V쌤이요 잠깐 해주도록 할게. 잘 봐요. 자 수학에서요 닮음이다. 닮음. 이제 닮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닮음. 수학에서 닮았다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야. 어떻게 닮았다는 얘기는 얘는요 이렇게 해석해. 완전히 똑같다. 알겠어요? 수학에서 닮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야. 수학에서 닮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똑같다야. 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런 닮음이 아니라고. 알겠냐? 너 아빠 닮았니 엄마 닮았니 누구 닮았니 이런 닮음이 아니라 수학에서 닮았다 닮음이라고 하면요 완전히 똑같다. 뭐만 달라요? 크기만 다른 거야. 크기만 다르다. 완전히 똑같은데 크기만 다른 거야. 이게 수학의 닮음이라고. 수학에 닮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완전히 똑같은데 뭐요? 크기만 다른 거야.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V쌤하고 누가 할까? 요새 또 공유가 또 뜨고 있다. 그렇죠? 좋아. V쌤하고 공유하고 닮았어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닮았다. 그렇지? V쌤과 공유가 수학적으로 닮았어. 그래서 물론 인정해. 선생님 머리 큰 거. 그렇죠? 그래서 V쌤 공유
수학적으로 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V셈을 그려볼게요. V셈. 미안해 공유. 닮아야 되는데 그렇죠? V셈 공유. 그렇죠? V셈 공유. 완전히 수학적으로 닮았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다. 알겠어요? 똑같아. 똑같은데 비율만 일정 비율로 이렇게 좀 축소된 거죠. 그렇죠? 축소된 거야. 그래서 V셈 공유 그 다음에요. 뭐 이렇게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다음에 누가 할까요? 현빈 할까? 현빈도 똑같아. 닮았어요. 그렇죠? 점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작아지고 있다. 알겠어요? 일정 비율로 머리가 작아지고 있어. 그런 상태. 그렇죠?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지. 그렇지? 됐어?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요. 이거죠. 만약에 첫 번째 자 V셈에 항상 길이, 넓이, 그다음에 부피는 잘 안 나와. 잘 안 부피까지 강의할 텐데 길이, 넓이, 부피가 관건이어서 주목해라. 여기 있던 V셈 입술 둘레의 길이요. 와우. 다음에요. 현빈 아니야 이거 누가 해? 공유죠. 공유 입술 둘레의 길이. 다음에 누가 해? 현빈 입술 둘레의 길이. 그죠? 이렇게 한없이 일정한 비율로 작아져갈 때 이런 입술 둘레의 길이의 총합은 어디로 다가가는가 이런 거 알겠죠? 입술 둘레의 길이의 총합은 어디로 가는가? 젠장.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일정 비율로 작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항들은 다 등비수열이죠. 그쵸? 등비수열 공비가 당연히 어떻게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런 등비수열이니까 뭐랑 뭐만 알면 되는 거야?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 끝이야. 이렇게 맨날 푸는 게 아니라 따라서요. 초항 구하러 가는데요. 초항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구해야 돼. 지현장. V셈, 입술 이거 무조건 구해야 돼. 알겠냐? 이 둘레의 길이 초항은 방법이 없어. 무조건이다. 이 무조건. 노란색. 어떻게 무조건. 얘를 못 구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 풀기 제대로 푸는 건 글른 거죠. 그렇죠? 무조건 구한다. 초항은 무조건 구한다 이거야. 그렇죠? 무조건 구한다. 그렇지? 됐어. 무조건 구해야 돼. 초항은. 그다음에요. 이제 공비가 남는데 이때 프랙탈의 원리 뭡니까? 전체가 닮았으면요 부분은 다 그 비율로 닮았어. 뭐라고? 전체가 닮았잖아. 똑같잖아. 그러면요 전체가 닮았으면 일정 비율로 부분도 다 줄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비율이 전체 부분이 다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얘랑 두 번째 공유의 입술 둘레 길이까지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걸로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라 알겠냐? 그러니까 V셈 입술 둘레 길을 구했잖아요. 못생겼네. 그렇죠? 네, 그렇으면은 굳이 여기서 공유의 입술 둘레까지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걸 나눠서 공비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아니 이 비율이 다른 것도 다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일정한 비율을 찾기 위해서요. 가장 간단한 것 V셈에 여기 눈 요거 누가 공유의 눈 요거 요 길이의 비율을 알아서 요걸로 나눠줘도요 이 비율과 똑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 가장 간단한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놈을 대신 구해서요 요 R만 처리해주면 된다. 그렇죠? 알겠냐? 이걸 구할 때 복잡한 이거 대신에 얘를 통해서 구한다 이거야. 그렇죠? 왜? 아니 닮은 비는요 어떻게 돼요? 얘가 줄어드는 비율이나 이거나 코나 머리통 전체나 다 상관없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닮은 비가 잘 들어라. 닮은 비를 항상 이렇게 쓸 때 닮은 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등비급수 활용 문제 풀 때는요. 닮은 비가 작은 것, 큰 것 항상 이런 습관들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그래서요. 만약에 V셈과 공유의 닮은 비가 A 대 B야. A 대 B면은요. 이게 길이 관련된 문제라면은요. 항상 공비는 그냥 나눠주면 돼. 알겠어요? 그냥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B분의 R마다 A가 우리가 찾는 공비가 되는 거지. 그렇지? 됐어? 닮은 비가 곧 뭐다? 길이에 관련된 문제가 떴으면 그 닮은 비 형태로 일정한 비율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길일 때는 B분의 A가 바로 뭡니까?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딱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를 예로 풀지 말고 가장 간단한 대응하는 그러한 변을 잡아서 닮은 비를 찾아내라.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닮은 비 요게 지금 요 길이가 A야. 한마디로 해서 요 길이가 지금 A인 걸 알고요. 요 길이가 이게 B인 걸 알잖아. 제일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면 AB. 근데 맞은 거 같네. 그렇죠? AB 길이만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더 복잡한 그런 길이가 줄어들더라도 이렇게 초항 알고 공비는 요걸로 구한다 이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넓이가 나왔어요. V셈 입술 면적, 공유 입술 면적, 현빈 입술 면적.
이게 점점 작아져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 면적들의 총합을 물었어. 알겠냐? 문제에서 입술 면적의 총합을 물었으면 여전히 뭐는 구해야 되는 거야? 아니 초항은 무조건이야. 방법이 없어. V쌤 첫 번째 입술 면적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구해야 된다. 구해놓고 공비를 구할 때 또다시 공유의 입술 면적을 구해서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죠? 어떻게 할까요? 닮은비만 알면 된다. 닮은비만 알면 된다니까. 왜? 이 면적은요. 넓이는 뭐에 비례합니까? 제곱? 제곱에 비례하거든. 닮은비 제곱에 비례하거든. 알겠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중학교 때 제곱에 비례합니다. 닮았으면요. 그쵸? 따라서요. 제곱에 비례하니까 만약에 넓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V쌤 입술 면적 잘 구해준 다음에 요 길이 알아서 닮은비가 A 대 B인 걸 알아.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구할 수 있죠. 그때 공비는요. 나눠주세요. 이걸로 샥 나눠주면 돼. 알겠냐? B제곱분의 A제곱이 바로 뭐다? 이 자리에 들어갈 공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해 갔죠? 됐어요? 뭐 여기까지는 사설 모의고사나 좀 선생님 본 적이 있는데 한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V쌤 머리 두상 부피 공유의 두상 부피 그다음에 뭡니까? 현빈의 두상 부피 점점 작아져 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부피를 물었어요. 부피를 물었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법이 없습니다. V쌤의 전체 머리 두상의 부피는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놓고 이제 어떻게? 여전히 또 이렇게 닮은비 가장 간단한 대응하는 비 닮은비를 체크합니다. 체크해놓고 길이일 때는 그냥 나눴던 B분의 A가 공비가 되는 거고요. 어떤 길이든 간에 넓이는 B제곱분의 A제곱이 넓이의 비율이 되는 거고 부피는 어떻게 될까? V상에 3승에 비례합니다. A 3승 B 3승이죠. 따라서 만약에 부피는 잘 묻지도 않지만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물었어요. 근데 만약 묻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간단한 이런 A, B 닮은비를 찾은 다음에 B 3승분의 A 3승 이게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초항은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군. 다시요. 돌아와서 자 무한급수의 활용 문제는요. 다시 한번 원래 무한급수 활용 문제는 이 자리에 뭐하니 뭐할게 뭐다 이런 걸 물었으면요. 이 자리에는요. 등비수열이나 또는 부분수 계열밖에 못 온다고 얘기했어. 그 밖에 낼 게 없어 이 젠장. 그래요? 그래서 내놓고 봐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블라블라블라 있던 것들을 변수 파악하고 풀어봤더니 이게 부분수가 와서 처리된 문제들도요. 기출문제에 약간은 들어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알겠냐? 무한 등비급수 다음에 등비수열일 거 아니야. 이게 등비수열일 거 아니야. 그럼 맨날 이렇게 합하고 쏘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점점 작아지는 그림은 당연히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항상 그 결과가 1-r분의 A로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A값과 R값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A값은요 방법이 없어. 무조건 구한다. 무조건 길이건 넓이건 뭐건 무조건 구해놓고 R에 관련된 방법이 다음에 있던 얘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간단한 닮은비를 끄집어내서 구할 수 있는 요걸 이용해서요. 길이에 관한 문제면은요. B분의 A가 공비 자리에 넓이에 관한 문제면 B제곱분의 A제곱이 공비 자리에 부피는 잘 나오지 않지만 부피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요. B 3승분의 A 3승이 공비 자리에 들어가 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무한 등비급수 한없이 더한 그 결과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무한급수의 활용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놈이 중요하고 이런 점점 작아지는 또는 점점 커질 수도 있어 할 때 일정 비율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들을 더하래. 그렇게 나왔다면은요. 우리 어떻게 돼요? 초항 잘 구하시고 무조건 구할 수 있어야 돼. 초항 구하고 공비를 뭐로 파악해라. 닮은비를 활용해서 손쉽게 공비를 구하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